안녕하세요. 3D 프린터 운영 기능사 취득 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번 시간 김혜동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신 오토데스크 퓨전 360 가장 기초들을 진행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 모델링 기초의 추가 기능들, 모디파이 기능들과 패턴, 그리고 간단한 브라우저, 히스토리 사용법을 다시 한 번 더 알아보고 간단한 모델링 실습을 통해 연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될 모델링의 기능을 설명드리기 위해 화면을 보시죠. 일단 저번 시간에 앞서서 오토데스크 퓨전 360을 이용한 스케치를 배우셨을 텐데요. 스케치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익스트루드, 리볼브, 로프트, 텍스트, 마킹 등등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한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셨을 겁니다.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들, 오늘도 다시 한번 되짚어가면서 사용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사용이 되는 퓨전 360 모디파이 기능들인 챔퍼, 필렛, 쉘, 프레스, 풀 같은 기능들을 적용해 보면서 모델링을 좀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진행하실 내용을 진행해 주시려면 퓨전 360을 다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퓨전 360 실행을 하신 다음 확인을 하셔야 될 건 스케치 환경이 되겠죠. 다시 한 번 더 스케치 환경의 실행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좌측 상단 크리에이트 솔리드 모델링 메뉴 하단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라는 버튼을 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는 크리에이트를 누르시고 컴포넌트 바로 밑에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누르셔도 동일합니다.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신 다음 상단 화면에 나오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런 메뉴가 나오실 텐데 이거는 왼쪽 브라우저 제일 하단에 보시면 아무것도 생성되지 않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데이터 밑에 들어있는 하위 항목의 환경값입니다. 이 오리진이라고 하는 항목도 꼭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오리진이 자기가 필요할 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때그때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려볼 연습 스케치는 바닥을 잡고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바닥을 잡고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바닥을 잡고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어렵게 된다라고 하신다면 스케치를 진행하시며 앞서서 우측 상단의 뷰 큐브를 함께 활용하셔도 상당히 편합니다. 우측 상단의 뷰 큐브는 이 환경값의 회전값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프론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백이라고 하는 화면의 정렬, 면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각 축에 대해서 내가 면을 선택하는 게 힘들다라고 한다면 바라보는 환경 기준으로 크리에이트 스케치를 클릭하시고 나는 위에서 아래로 바라보는 바닥을 보겠다 하시면 바닥을 클릭하신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리진의 면을 선택을 해주시면 정상적으로 스케치 환경으로 넘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스케치를 들어오시는 방법 연습을 꼭 해주셔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본인이 선택하신 면이 완벽하게 어디가 어딘지를 파악하면서 스케치가 가능하실 거고요. 특히나 실기 모델링을 진행하시며 앞서서 실기 모델링의 3면도를 보고 해석을 진행하고 모델링을 할 텐데 그 3면도를 보고 진행하시는 면을 정확하게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델링이 뒤집어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초보자가 진행하는 것은 꼭 면을 정확히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를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상단에 있는 크리에이트의 내용들을 저번 시간에 쭉 배우셨을 거예요. 이 크리에이트에 있는 내용들을 사용하셔서 저희가 사용하는 컨스트리언츠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활용해서 이 그리드라고 하는 이 위에 화면 위에 데이터를 묶어줘야 되는데요. 100%로 구속 조건을 모두 부여를 했을 경우에는 데이터가 검정색이 되는 환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치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보통 판단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검정색이 되도록 스케치를 진행해 주셔야 가장 좋은데요. 이 검정색의 스케치가 진행이 잘 안 되실 경우에는 보통 구속 조건이 어느 부분 하나가 빠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여기에서 진행을 하실 때 스케치의 구속 조건을 거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은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어느 기능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지만 어떤 기능을 쓰실 때 중심에 있는 오리진의 포인트를 사용하시는 것.
X와 Y축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그리드라고 하는 환경 속에 이렇게 중심에는 포인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 포인트는 여기에 있는 오리진이라고 하는 녀석이 꼭 그 위치에서 변하지 않게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과 면과 점을 제공하는 이 기본 제공 원점을 가지고 모델링을 하실 때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오리진 포인트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오리진 포인트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스케치를 하실 때 충분히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구속 조건을 걸어가면서 스케치를 진행해 주셔야 좀 더 깔끔한 스케치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간단히 스케치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기능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하트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인을 가지고 중심선을 먼저 그려서 크리에이트에 있는 미러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하트를 완성해 본다면 라인으로 데이터를 클릭하고 중심에서부터 중심선을 그리고 이 중심선에서부터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데이터를 참고하셔서 또 다른 기능을 꺼내 오셔야겠죠. 저는 정확하게 다 구속이 걸린 스케치를 원하기 때문에 아크를 활용한 스케치를 진행을 해볼 겁니다. 아크는 서클에 원 호감만 빼놓은 데이터를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능들이 묶여있죠. 그래서 3포인트 아크를 활용해서 여기 상단에서부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클릭하셔서 편하게 그리실 수가 있고 퓨전 360에서 기능을 쓰실 때 꼭 참고하셔야 될 항목 중에 하나는 데이터를 사용하시고 사용을 하는 마이크 클릭의 횟수를 절대로 드래그 사용하지 않고 그리시라는 겁니다. 클릭을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클릭 하듯이 스케치를 해주시면 데이터가 조금 더 편하게 그려지실 수 있고요. 드래그를 하는 기능들은 특정 기능에만 속해 있는 추가 기능을 사용하실 때 사용할 수 있지 보통은 드래그를 사용해서 스케치를 진행하시면 스케치가 제대로 완료가 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스케치를 진행하실 때 아니면 다른 기능을 쓰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무조건 순서는 연습하실 때 기능을 먼저 선택하시는 연습을 하시고 기능을 선택하신 다음에는 그 다음 기능으로 마우스 클릭으로 편하게 마음대로 눌러가면서 스케치를 하시는 걸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포인트 아크 제가 지금 이렇게 그렸는데 추가로 또 다른 기능을 쓰기 위해서 라인을 한 번 더 사용을 하고 여기에 선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줄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 제가 그린 이 스케치라는 환경값에 들어있는 이 그림은 지금 구속 조건이 전혀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 총 2개 정도의 구속 조건이 걸려 있겠죠. 2개의 구속 조건은 컨스트리언트라고 하는 항목에 horizontal, vertical, coincident, tangent, equal, parallel, perpendicular, fix, midpoint, concentric, collinear, symmetry, curvature라고 하는 이 형상에 대한 구속이 걸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먼저 이 형상에 제가 원하는 모양을 그릴 수 있는 조건들을 부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부여할 조건은 탄젠트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먼저 부여를 해볼 겁니다. 라인에서 이 부분의 연결선상이 조금 부드럽게 연결이 될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필요한 부분은 이쪽에 있는 이 포인트가 보이는 부분이 부드럽게 연결이 돼야 제가 원하는 하트 모양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코인시던트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컨스트리언트죠. 겁니다. 컨스트리언트라고 하는 항목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탄젠트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부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탄젠트를 클릭하시고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선과 이쪽에 있는 선을 클릭하시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중심에 있는 부분도 탄젠트를 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여기는 이렇게 꺾여 놓은 상태로 만들어 놔야 나중에 반대쪽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두는 생각을 하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치수를 부여하실 수가 있죠. 저번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배우셨던 스케치 디멘전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통해서 선을 잡을 수도 있고 선과 선을 잡으실 수도 있고 혹은 선과 점을 잡으실 수도 있고 점과 점을 잡을 수도 있는
치수를 부여하는 기능을 통해 저는 중심에 있는 이 선은 30mm라고 하는 치수를 부여하고 이 선과 이 선의 각도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선과 이 선 두 개를 입력하는데 각도가 다른 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각도도 부여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는 50도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이 원의 치수를 또 추가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탄젠트로 인해서 얘가 여기에 걸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탄젠트를 통해 파이는 10 정도 되는 원을 바꾸고 싶지만 바뀌지는 않아요. 이거는 여기에 있는 각도의 치수에 의해서 여기 치수가 고정값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크게는 되지만 11 미만으로는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12 정도는 되지만 11.8 되네요. 1. 1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가 변환이 안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11.8까지가 이 탄젠트의 맥시멈 값이 된다라고 여기 우측 하단에 에러에서 알려주고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 탄젠트 구속 조건이 들어감으로써 내가 부여할 치수가 제한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 제가 원하는 형태를 이런 식으로 치수 구속까지 완벽히 주시게 되면 100%로 구속이 걸렸기 때문에 전체가 검정색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 검정색을 확인해 보시면 이 검정색을 토대로 데이터가 완벽히 구속 조건이 걸렸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크리에이트에 들어가서 미러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죠. 모든 기능은 기능의 팔레트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이 기능의 팔레트는 꼭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하셔서 원하는 위치에 뽑아넣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뽑아놓지 않으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보통인데 간혹 기능을 사용을 하실 때 이 데이터 자체가 이런 식으로 숨어져 있을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얘의 위치가 이쪽에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 숨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여기 안쪽에 숨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초보자들이 많이 사용하실 때 하는 제일 많은 실수 중 하나가 기능을 눌러놓고 메뉴가 숨겨져 있는 바람에 찾지 못해서 못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데이터를 원하는 위치에다가 뽑아놓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메뉴가 항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중에는 꼭 이제 스크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데이터의 스크롤이 길게 나오시게 될 텐데 이 스크롤마저도 바깥으로 빼놓은 상태로 메뉴를 바꾸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기능이 조금 더 크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데이터를 보실 때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원하는 데이터를 빠르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메뉴를 꼭 이렇게 빼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화면의 해상도가 높은 모니터나 컴퓨터를 쓰시고 계시면 문제가 크게 없을 수 있지만 노트북 같은 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기능이 숨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일단 미러라는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미러라는 기능에는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 셀렉트 항목이 있고 미러 라인이라고 하는 셀렉트 항목 두 가지가 존재하죠. 이 두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건 상단에 있는 오브젝트가 되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하실 때 팁이 하나가 있다면 체인 셀렉션, 체이닝, 체인이라고 들어가 있는 단어들이 선택되어 있는 메뉴가 있다면 특히나 그 메뉴가 이 하단의 항목에 체크박스로 들어가 있다면 그 체크박스가 선택되어 있는 기능들은 데이터를 누를 때 한 번에 연결선상에 있는 모든 선을 잡아주지만 체인 셀렉션이라는 항목이 없다면 이런 식으로 없는 기능을 선택을 했다면 그 데이터의 체인 셀렉션 기능을 편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방법 중에 하나는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선택사항이 아무리 많아도 연결만 돼 있다면 이렇게 깔끔히 선택을 해주고요. 대신에 문제점 하나가 미러라는 기능은 미러 라인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미러 라인으로 선택할 중심의 선은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브젝트로 체인 셀렉션을 해버렸고 중심에 있는 선은 실선이기 때문에 같은 오브젝트로 잡혀버려서 미러 라인을 선택한 후에 중심을 잡게 되면
선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잘 사용을 하시려면 이렇게 체인 셀렉션을 사용하실 때 중심선은 꼭 빼주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미러 라인 셀렉트 하시고 반대쪽으로 돌려야 이렇게 원하는 모양을 그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좌우에 구속 조건인 시메트리가 자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각도를 변경하셔서 모양을 조금 더 원하는 느낌으로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러면서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점점 겹치게 되는 부분도 파악이 되실 수 있는데 이런 부분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림으로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풀리게 되겠죠.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런 느낌으로 풀리겠다. 보시고 치수를 다시 입력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퓨전 360 내에서 비저블 에러가 조금 날 수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 원에 지름을 제가 분명 입력을 해놨는데 지름의 디멘전이 보이지가 않죠. 이러는 경우에는 오른쪽에 스케치 팔레트라고 하는 항목을 보시면 쇼우라고 하는 항목들이 쭉 존재합니다. 이 쇼우라고 하는 항목에서 쇼 디멘전스라는 항목을 껐다 켜보시면은 문제가 되는 부분에 디멘전이 다시 활성화가 되고 원하는 치수로 또다시 수정을 하셔서 작업을 또 진행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되실 수가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기 중심에 있는 30mm가 방해를 하니까 이걸 지우고 이 점을 여기에 있는 포인트에 코인시던트 구속 조건을 부여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원의 치수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될 때 이 중심선도 같이 활용이 돼서 바뀔 수 있도록 작업을 좀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작업을 해주시면 여기에서 저는 이 모양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중심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러라는 사용을 하실 때 실선이 되면 선택이 체인 셀렉션도 방해를 하겠지만은 완성을 하셨을 때 이렇게 데이터가 두 개가 면으로 나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면이 두 개가 나뉘는 것도 상당히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중심선은 우측의 스케치 팔레트의 옵션 항목에서 라인 타입으로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정리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점선으로 바꿔주는 컨스트럭션을 사용하시면 면이 이렇게 하나로 바뀔 뿐더러 이 중심선은 계속해서 어떤 데이터의 중심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방해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데이터 만들 때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서는 여기에 있는 중심 점까지의 높이를 제가 한번 설정을 해주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구속 조건으로 데이터를 구속을 걸 수 있겠네요. 일단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는 방법을 쓰시면 나중에 스케치 하실 때 원하는 조건으로 원하는 구속 조건을 대입하는데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다른 예제들을 보면서 좀 더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하트 제가 지금 부여하고 있는 이 치수를 잠깐 동영상이니까 캡처를 하셔서 똑같이 만든 다음에 다음 거를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캡처하고 진행을 됐고 스케치도 완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피니시 스케치를 하시고 나가신 다음에 바닥에 그려져 있는 이 스케치를 가지고 데이터를 돌출시키는 작업을 다시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자, 이번에 돌출할 데이터는 여기 상단에 있는 Create, Extrude겠죠. Extrude를 클릭하시고 데이터를 돌출하는 방법은 저번 시간에 충분히 숙지를 하셨을 거예요. 제일 필기시험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이니까 이 기능은 꼭 잘 기억해 놓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제가 이제 돌출 기능을 써서 30mm 정도 올리게 된다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돌출이 되고 나면은
돌출된 데이터를 낮추거나 각도를 변경하는 방법. 그래서 이 데이터에서 여기에 OK를 누르고 잘못 나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수업 내에서 계속 활용할 하단의 히스토리까지 활용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돼요. 하단의 히스토리는 익스트루드, 스케치라고 하는 두 가지로 지금 존재하게 되고요. 이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는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것도 함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신 이 데이터에서 스케치를 더블 클릭하거나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에딧 스케치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돌출되어 있는 이 데이터의 모양을 바꾸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이 상태로 피니시 스케치를 하고 다시 나가게 되면 데이터가 그대로 수정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수정과 자유롭게 왔다 갔다 거리는 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꼭 이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정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익스트루드도 이렇게 순서대로 잘 사용을 하시면 내가 언제 어디서 이런 기능을 사용했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들을 더블 클릭하고 다시 또 수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30mm, 20mm로 바꿀 수도 있고 다시 또 더블 클릭해서 20mm를 30mm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리고 스케치를 하실 때 배웠겠지만 다른 치수를 입력을 할 때 키보드의 탭키라고 하는 걸 배우셨을 겁니다. 이 탭키라고 하는 건 스케치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든 치수, 다른 치수 입력할 때 사용이 가능해요. 이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익스트루드에는 기본적으로 여기 각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꾹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도 각도를 변경해서 돌출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 돌출시키는 과정에서 애초에 그냥 굳이 마우스 클릭을 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각도만 살짝 주겠다라고 한다면 탭키를 누르셔서 기본적인 사용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 그냥 보실 땐 이렇게 치수만 있을 수 있지만 한번 탭을 입력하시면 각도로 바뀌고요. 활성화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탭키를 입력해 주시면 각도를 입력할 수 있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는 각도로 입력을 해보실 수 있죠. 편하게 입력을 해볼게요. 5도만 입력을 해서 바깥쪽으로 좀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5도 정도 바깥으로 빠진 하트 모양을 얻으신 것 같네요. 한 번 더 옵션을 보여드리고 연습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과 옵션과 스케치 연습을 통해 데이터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지금 스케치도 100% 구속 조건을 걸어서 완벽하게 그린 스케치고요. 그 다음 돌출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하는 각도와 돌출 각 밀리미터를 입력해서 편리하게 만들어낸 데이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이제 오늘 배우시게 될 메인 기능들인 모디파이 기능들을 조금씩 사용을 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이 하트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뭘 만들어 볼 거냐면 간단한 통을 하나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을 제작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에 껍데기나 아니면 내가 원하는 위치를 자르는 기능들이나 아니면 둥글둥글하게 만들어낼 그런 모양들을 제작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모디파이 기능에 대한 메뉴 설명을 잠깐 드리면 트랜스플, 스켈렛, 템퍼, 쉘, 드래프트, 스케일, 컴바인, 옵셋 페이스, 리플레이스 페이스, 스플릿 페이스, 스플릿 바디, 그리고 여기에 실루엣, 스플릿이라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 중에서 특히 그리고 참고사항 중에 하나가 메뉴를 보실 때 메뉴에 이 진한 선들을 같이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기능에 같은 속성끼리 묶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기능 찾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가 있어요. 모서리나 면에 대한 작거나 둥글게 많은 옵션들이 들어있는 게 필렛과 챔퍼죠. 같이 묶여있죠. 쉘과 실렛 스플릿까지는 데이터의 전체적인 변화를 주는 항목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전체 변화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이렇게 묶여있고요. 크리에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진한 선을 토대로 여기 상단에 있는 네 가지는 무언가의 환경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익스트루드부터 엠보스까지는 무언가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기능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스케치가 있어야지만 사용이 되는 기능들이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펄과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도와주는 기능인데 나사선을 파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나사선의 구멍과 그 구멍에 들어가는 나사선을 만들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라서 두 개가 묶여 있는 것도 있죠. 이런 기능들을 토대로 퓨전 360을 조금 더 빠르게 메뉴 찾아가면서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모디파이로 들어오셔서 이 데이터에 대한 제가 자르는 기능이나 이런 거를 좀 써볼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필렛과 챔퍼부터 간단하게 사용을 해볼 건데요. 모디파이에 있는 필렛부터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필렛에는 메뉴가 이런 식으로 존재하게 되죠.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플러스 버튼이 있고 데이터를 바로 잡을 수 있게 지금 엣지 페이스 피처스 해가지고 선택을 할 수 있게 바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레디우스 타입이라고 해서 컨스텐트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은 차드랑 뭐 디저블 해가지고 디저블이 아니네요. 바이레이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로 선택을 해서 옵션을 바꿔서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사용만 하시면 충분하다는 거죠. 일단 실기시험에서 연습하실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기본적인 셀렉트를 잘 사용하셔서 원하는 부분에 필렛을 주시는 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줄 엣지는 이쪽과 여기 상단에 있는 엣지를 선택을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3mm 정도의 필렛을 부여를 할 겁니다. 꺾인 부분에는 보통 필렛을 줄 수가 있는데 그 꺾인 부분에 필렛을 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만약에 지금 원하는 데이터를 수정을 할 때 상단에 있는 이 부분의 엣지라고 하죠. 이쪽에 선에 꺾인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말기 위해서 선택을 하시고 필렛을 주는데 보통 셀렉트가 여기는 상단 전체가 잡혀야 되면 두 개가 선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엣지가 아닌 이 부분은 또 면으로 해석을 하실 수도 있는데 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엣지를 말기 때문에 이렇게 면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여를 하시면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되시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4mm, 4.5mm에서 터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4.5mm보다 나는 조금 더 크게 주고 싶은데 왜 4에서 이렇게 터지느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흐름이 이 상단이라면 그 흐름을 끊어먹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과 이쪽 부분의 엣지가 내가 원하는 전체적인 엣지를 말 수 있는 부분에 끊어짐이 발생되는 부위죠. 그래서 그러한 끊어짐이 발생되는 부위부터 먼저 간단하게 원하는 형상을 깨지지 않을 정도로 필렛을 주시게 되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엣지가 탄젠트의 면으로 연결되게끔 수정이 된 거기 때문에 엣지가 한 번에 잡히시는 것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4mm 이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10mm 이상 데이터가 충분히 원활하게 들어가는 것도 확인이 하시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에 대한 케이스나 아니면 형태를 제작하고 싶으시다면 꼭 그 수정을 하기에 앞서서 원하는 부분의 모양을 해치는 꺾이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일단은 여기에서도 제가 원하는 부위의 필렛을 이 순서로 줄 겁니다. 이 부분의 엣지와 여기 엣지를 3mm 말 거고요. 일단은 8mm로 말아서 뚜껑이 되게끔 작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분할 작업과 다른 모디파이 기능을 계속해서 활용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필렛 챔퍼 기능 중에 이번엔 챔퍼 기능을 한번 해볼게요. 상단에 있는 필렛 기능은 그냥 엣지를 잡고 말면 둥글게 이런 식으로 말아주는 기능이었다면 챔퍼는 기본적으로 못 따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엣지를 내가 원하는 부분만큼 깎아주는 기능이 챔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한 3mm 정도는 깎일까요? 3mm는 안 들어가죠. 원하는 만큼만 되기 때문에 여긴 2mm 정도가 깎이니까 바닥 부분은 바닥의 엣지를 선택하셔서 2mm 정도 이렇게 깎아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보고 꺾인 선을 표현할 수 있게 보는 방법을 보고 있는데 이 방법은 하단에 있는 히스토리 바로 위쪽에 디스플레이 세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시면
이 디스플레이 세팅에는 비저블 스타일이라는 것이 있고, 비저블 스타일에는 쉐이드부터 와이어프레임 및 비저블 엣지 올리까지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컨트롤 4와 컨트롤 6의 키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표면에 있는 엣지를 보고 끄는 걸 제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좋은 점이 있죠. 데이터를 완성하셨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어느 부분이 꺾이고 어느 부분이 부드럽게 말렸고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껐다 켰다 하면서 데이터를 검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완성하시게 되면 이 데이터는 지금 제가 원하는 큰 덩어리의 케이스를 완성한 거죠. 그리고 참고사항이지만 이런 부분에 꺾인 부분마저도 여러분들께서 필렛을 꼭 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특히 여기 부분에 면에다가 전부 주면 되기 때문에 이쪽 면을 잡으면 여기 위쪽의 엣지와 바닥에 있는 엣지를 전체 선택한 게 되기 때문에 아주 짧게 필렛을 조금 더 부여를 해주시면 이렇게 부드럽게 말리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러한 식으로 기능을 부여를 다 하면 데이터가 이런 식의 완성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스케치 간단하게 연습한 데이터를 토대로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을 통해 간단히 돌출을 했고요. 필렛과 챔퍼만을 통해서 데이터의 큰 커다란 데이터의 통에 대한 느낌의 모양을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모디파이 기능에서는 쭉 한 칸만 더 내려가 보면 쉘이라는 기능도 또 하나 존재하죠. 이 쉘이라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면 데이터에 두께를 주는 기능입니다. 기본적으로 두께를 주실 때는 이런 식의 두께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다 박스를 하나만 더 보완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러한 형태가 존재한다고 한다면 쉘이라는 기능 클릭하시면 저 지금 메뉴가 제가 아까 마우스를 빼놨던 팔레트, 기능의 팔레트를 이렇게 빼놓았던 그 위치에 다른 기능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위치에 켜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꼭 원하고 편안한 위치에 빼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나 바디를 잡으라고 돼 있고, 자, 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좋은 예가 있죠. 탄젠트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이 이런 식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탄젠트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뭔가가 체인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으면 면을 같이 잡아준다 혹은 선을 같이 잡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능은 지금 페이스를 잡는 기능이기 때문에 면을 잡을 때 지금 보면은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쪽은 하나씩 잡히지만 이 위쪽의 면을 잡을 때 하나로 잡히죠. 세 개의 면이. 이 이유가 여기를 지금 제가 필렛으로 말아놨기 때문에 탄젠트라는 구속 조건이 들어간 면이 생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두께를 5mm 정도 주겠다 라고 한다면 치수를 바로 5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지금 선택한 면이 사라지게 되고 나머지 껍데기에다가 두께를 부여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얘가 조금 더 빠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두께로 마음대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모델링을 하실 때도 도움이 되겠죠. 데이터를 완성할 때 주기도 하지만 디자인을 잡으면서 내가 원하는 형태를 제작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예를 들어서요. 자, 지금 이 데이터에 쉘이라고 하는 데이터에 클릭을 하고 이 면을 선택을 한다면 이 면은 지금 제가 보기에도 전체가 잡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전체가 잡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탄젠트 체인이라고 하는 기능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면이 전부 지금 제가 둥글게 말아놔서 이 둥글게 말린 것 때문에 전부 선택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얘는 그럼 이 전체 선택이 되었을 때는 어떤 식이 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아까 선택한 부위가 삭제가 되고 두께가 부여가 된다고 했지만 이 모든 엣지가 뚫림이 없이 모든 면이 전체가 선택이 되게 되면 이 내부가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얇게 밀리미터를 주게 되면 지금 2mm로 데이터의 껍데기가 생성이 된 거예요. 근데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인사이드 다이렉션이라고 하는 항목이 인사이드인데 이걸 아웃사이드로 바꿔보면 두께가 커지진 않네요. 이건 옵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줘볼게요. 클릭 아웃사이드 1이 네, 커지는 게 보이시죠? 1이 2mm까지는 커지네요. 이런 식으로 커지게 되는데 지금 여기 안쪽에 원래 들어있었던 메인 바디가 그대로 남아있고 속이 구멍이 뚫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사이드가 돼서 인사이드에 2mm라고 하는 인사이드 티크니스를 부여를 하게 되면 지금 안쪽에 두께가 일정하게 깎인 데이터를 얻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안과 밖을 볼 수 있게 기능을 한 가지만 더 사용을 해서 뚜껑을 좀 제작을 해 볼 거예요. 그래서 뚜껑을 편하게 제작하실 때 가장 좋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는 스케치가 됩니다. 모디파이에 있는 스플릿 바디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잘라낼 거기 때문에 스플릿 바디를 활용해서 한번 여기 있는 뚜껑을 제작을 해 볼 거예요. 크리에이트에 있는 기능인 스케치 기능을 다시 한번 더 눌러보시고 스플릿 바디라고 하는 이 기능을 사용하실 때 중요한 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라보는 방향에서 내가 스케치한 스케치의 선이 잘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쪽에다가 이 방향으로 데이터를 자르고 싶어요. 뚜껑을 위로 열고 싶죠. 그럼 이쪽에 있는 세워진 면을 선택을 하셔야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라인 하나만 그리셔도 충분합니다. 라인으로 그냥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내가 어느 정도의 뚜껑을 만들겠다. 혹은 이것마저도 치수를 이런 식으로 부여를 하시고 수정을 하실 수도 있겠죠. 9mm든 16mm든 해서 한 이 정도만 할게요. 16mm 정도의 높이에 이 라인을 그려서 이만큼 자르겠다 라고 스케치를 하시면 지금 스케치는 이렇게 중심에 위치가 되어 있는 거지만 이 스케치를 토대로 스플릿 바디 자주 써서 여기에도 올라가 있죠. 밑에 Create, Modify 하단에 스플릿 바디 클릭하시고 바디에 있는 팔레트 꼭 보시면은 바디 투 스플릿 어떤 바디를 자를 거냐 라고 물어보니까 이 바디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 바디를 선택하신 다음 스플리팅 툴 S가 붙어 있으니까 여러 개를 잡으실 수 있다는 소리겠죠. 이 툴은 스케치가 됩니다. 그래서 셀렉트를 꼭 눌러주시고 이렇게 스케치 혹은 원하는 엣지나 면도 잡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지금 사용할 건 선이기 때문에 선에 클릭을 해주시면 바라본 방향의 방향성을 가진 절단면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절단면을 토대로 이 데이터가 이렇게 깍둑하고 잘리게 됩니다. 왼쪽에 브라우저의 바디 폴더를 제가 일부러 열어놨었는데 바디가 원래 하나에서 스플릿 바디가 사용이 됨으로써 두 개로 바뀌신 것도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두 개의 바디 중 하나를 여기에 있는 비저블 항목인 눈동자를 잠깐 꺼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에 셀이 정확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연습이 되시면은 데이터를 수정하시는데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도 가능하실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추가로 수정을 할 게 뭔지 잠깐만 보시게 되면 데이터 여기 바닥 부분에 바깥쪽에 제가 여기에 있는 필렛을 2mm를 줬었는데 이 헬이라는 기능은 안쪽과 바깥쪽으로 옵셋의 속성을 띈 면을 느리거나 굴려서 껍데기를 생성을 해주다 보니까 이 바깥쪽에 필렛으로 줬던 2mm가 안쪽에서는 사라지게 됐어요. 2mm의 벽을 줬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여기를 또 이런 식으로 선택하셔서 필렛을 조금 더 많이 줘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3 정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를 당기실 때 먼저 마우스를 당겨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데 지금처럼 데이터를 당기면서 확인을 하니까 렉이 걸리면서 너무 과도한 R이 들어가서 지금 계산이 안 돼가지고 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먼저 적은 치수부터 살짝살짝 넣어보시면서 검사를 하시고 데이터의 수정을 조금씩 해보시는 게
좀 더 이쁘게 수정하시는 요령이 되실 수 있겠죠. 일단 지금 3mm를 주니까 3mm도 안 들어가네요. mm만 비교를 해볼게요. mm 안 들어가고요. 1mm, 1mm도 안 들어가네요. 보면은 어디 부분이 문제가 돼서 안 들어간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통은 이 부분의 이쪽 면을 잘 수정을 하시면 데이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지금은 제가 빠르게 간단히 수정을 해보면 아까는 필렛이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지금은 1mm 정도는 들어가게 제가 안쪽이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게끔 살짝 수정을 바꿔봤어요. 이런 식으로 원래 수정이 되시면 조금 더 원활한 데이터 수정이 되고, 지금 여기에서 이 데이터는 위아래 잘린 느낌이 안 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제품 제작 마무리를 하실 때 이런 연결, 끊어진 부위에 템퍼라든지 필렛을 아주 미세하게나마 조금 주시면은 상당히 데이터의 완성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카팅 라인이라고도 하죠. 데이터가 있고 위아래 뚜껑을 가진 하트 케이스를 완성할 수 있죠.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간단하게 스케치를 리마인드하고 익스트루드나 간단한 크리에이트의 기능을 리마인드를 하고 모디파이 기능의 단순한 기능을 활용해서 결단하고 나눠보는 사용 방법을 연습해 봤습니다. 쉬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지신 다음에 다시부터 2교시부터는 다른 기능 사용을 해서 데이터 조금 더 잘 만들 수 있는 기능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 10분 뒤에 뵙겠습니다.